여러분, 지난주에 S&P 500 반등 뉴스 보시고 순간적으로라도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 건가 싶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딱 그랬습니다. 주간 3% 상승, 5주 연속 하락 종료. 헤드라인만 보면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속을 열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요.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S&P 500이 주간 기준으로 3%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이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뉴스는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부터 확인합니다. 그 상승이 며칠에 걸쳐 나왔는지, 진짜 돈이 며칠 동안 꾸준히 들어왔는지, 아니면 하루반짝 어그로성 급등인지 그걸 먼저 봅니다. 월요일 시작가는 6,340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하루 만에 2.91% 폭등해서 6,528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드디어 분위기 바뀌나 싶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요일은 0.72%, 목요일은 0.11%, 금요일은 마이너스 0.18%, 종가는 6,507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저도 이 숫자 보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주간 상승분의 거의 전부가 화요일 하루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사거래를 다 합쳐도 0.7%가 채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사실 때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루에 전부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이틀, 사흘, 길게는 그 이상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추세 전환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하루 오르고 다음날 또 버티고 그 다음날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루에 확 올리고 나머지 날은 사실상 숨만 쉬는 수준이다. 이건 뭐냐? 새로운 매수세가 붙은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이 잠깐 멈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숏 커버링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고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명이 그냥 안 팔래 하고 글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죠. 하지만 그게 새로운 구매자가 몰려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요가 확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이 잠깐 줄어든 것뿐입니다. 지금 S&P 500의 주간 반등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겉으로는 반등처럼 보이지만 안을 까보면 새로운 매수세가 시장을 밀어올렸다고 보기엔 너무 빈약합니다. 정말로요. 반등의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금요일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이 17만 8천 명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5만 9천 명이었는데 거의 3배 수준입니다. 보통 이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시장은 경기 괜찮다, 고용 튼튼하다 하면서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이장 시작 전에 마이너스 1.1%까지 밀렸습니다. 장중에 겨우 좀 끌어올렸지만 결국 마이너스 마감이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고용이 강한데 왜 시장이 빠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용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2% 상승, 실업률은 4.3% 유지. 연준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이 멀쩡합니다. 그럼 굳이 서둘러 금리를 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자금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찬물 세례를 맞은 셈입니다. 기대를 먹고 버티던 시장이 갑자기 현실을 정면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진짜 찝찝한 숫자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건 헤드라인만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2월 고용이 하향 수정됐습니다. 92,000에서 13만 3천으로 4만 명 넘게 깎였습니다. 민간 부문도 12만 9천으로 수정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3월 숫자가 좋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2월 바닥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덩이가 깊었으니 반등폭도 커 보이는 착시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강해 보이는데 구조를 뜯어보면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편하지 않습니다. S&P 500은 아직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200일선은 저 위에 남아 있습니다. 연초 대비 마이너스 3.84%, 1월 28일 주 최고가 7,000이 부근에서 6% 넘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15입니다. 15면 시장 전체가 공포에 얼어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미 많이 꺾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 인터뷰도 시장의 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더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애플까지 팔아치운 사람이 아직 안 산다. 이 말은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말로 시장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버핏처럼 현금과 타이밍에 민감한 사람이 여전히 확신을 못한다는 건 지금 장세가 그만큼 애매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간 3% 상승, 이건 팩트입니다.
오주 하락을 끄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의 내용입니다. 화요일 하루짜리 숏커버 랠리에 가까웠고 좋은 고용 뉴스에도 금요일 시장은 밀렸습니다. 이건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접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겉은 반등인데 속은 불안합니다. 숫자는 초록색인데 심리는 아직 빨간불입니다. 정말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유가, 금리, 실적 이 세 개의 체인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만 흔들려도 전체가 따라 흔들립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뜁니다. 물가가 뛰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아무리 기업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눌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삼성전자 실적만 보고 뛰어들고 싶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체인이 하나씩 드러나는 한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폭탄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냥 일정이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 잘 넘기면 내일 더 큰 게 기다리고 있고 그걸 넘기면 모레 또 다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진짜 한숨 나오는 스케줄입니다. 시장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은 유가 방향, 수요일은 금리 방향, 금요일은 최종 확인. 이 흐름이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지면 시장은 한쪽으로 쏠릴 것이고 서로 엇갈리면 변동성만 미친 듯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을 두고 드디어 바닥이다. 이제 다시 간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반등은 있었지만 그 반등의 본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희망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닥 밑에서 아직도 금리와 유가 그리고 전쟁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확신하는 순간 시장은 가장 아픈 방식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이번 주를 제대로 보려면 숫자 하나하나보다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 시장이 좋은 뉴스에도 못 웃었는지, 왜 하루 반등이 전체 주간 수익률 대부분을 차지했는지, 왜 공포지수가 아직도 바닥권인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지금 장세의 정체가 보입니다. 반등은 반등인데 진짜 추세 반전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실적과 금리, 유가가 어떤 순서로 터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이제부터 봐야 합니다. 이제 시장을 흔드는 진짜 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을 움직이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유가, 금리, 실적. 겉으로 보면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정말 들여다보면 전부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로요. 하나만 보면 꼭 틀립니다.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실전 국면에 들어간 지 5주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3월 4일부터 막혀있는 상태고 이곳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왜 시장이 긴장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막히면 그냥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류가 흔들리고 제조 원가가 흔들리고 생활비 전체가 흔들립니다.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150달러 시나리오를 공식적으로 내놨고 IEA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말이 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만큼 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변동성입니다. WTI는 장중 114달러까지 찍었다가 종전 기대감이 돌자 85달러로 밀린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30달러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수준입니다.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심장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 속 차트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최근 해외여행 알아보신 분들은 벌써 체감하셨을 겁니다. 대한항공 국민호선 편도 유료 할증료가 최대 30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10만 원이 안 되던 게 3배 넘게 뛴 겁니다. 항공사들은 줄줄이 비상 경영에 들어갔고 수익 안 나는 노선은 아예 비행기를 안 띄우는 분위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 표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택배비도 슬슬 올라가고 있고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석유화학 원가가 오르고 결국 마트 장바구니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사실상 세상 모든 것이 오른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 사람들은 처음엔 주유소에서만 느끼는데 며칠 지나면 택배비에서 느끼고 몇 주 지나면 식품 가격에서 느끼고 몇 달 지나면 생활 전체에서 맞게 됩니다. 정말 서서히 그런데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방금 말한 유가와 바로 연결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뜁니다. 물가가 뛰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그 공포에 눌려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올해는 금리 내려간다. 다들 그 시나리오를 기본값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금리나 확률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연준 기준 금리는 3.59에서 3.75% 구간이고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진짜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이번 주 숫자들이 그걸 확인 사살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3.3%입니다. 2월이 2.4%였으니까 한 달 만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이걸 생활 감각으로 바꾸면 작년 이맘때 만원이던 물건이 지금은 13,300원쯤 된다는 느낌입니다. 코어 CPI는 2.7% 예상, 코어 PC는 3.0% 예상, GDP 2차 수정치는 0.7% 예상입니다. 이 조합이 왜 불쾌하냐? 물가는 뜨거운데 성장은 기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단어가 다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불편한 신호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상황. 정말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연준도 난감하고 기업도 난감하고 소비자도 난감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될 수 있고 안 내리면 경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은 제일 싫어합니다. 확실한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이 중요합니다. 3월 17일부터 18일 회의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이란 전쟁 직후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 전쟁을 일시적 충격으로 봤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위협으로 받아들였는지가 문장 톤에 다 묻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충격으로 본 흔적이 강하다면 시장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묻어나오면 금요일 CPI 전에 시장이 먼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숫자보다 문장 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이미 예상치가 나와 있지만 톤은 시장의 심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목요일, 금요일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계속 불안한 이야기만 했지만 실적 쪽은 솔직히 눈이 커질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화요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매출 115조 5천억 원, 영업이익 40.5조 원 수준인데 메리츠는 53.9조, CT는 51조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보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디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90에서 95% 급등했습니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8만원이면 살 수 있던 DDR5 32기가 램이 지금은 40만원이 넘습니다. 컴퓨터 조립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체감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난드도 55에서 60% 올랐고 2분기 전망은 더 강합니다. D램은 추가로 58에서 63%, 난드는 70에서 75% 상승 예상까지 나옵니다. 이건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메모리 업황이 완전히 초호황 구간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시장 전체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끌어올리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눌립니다.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가 깎입니다. 그래서 삼성 숫자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수요일 FOMC 의사로 금요일 CPI까지 같이 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정말 이건 세트입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금요일에는 TSMC 3월 매출도 나옵니다. 전년 대비 29.9% 성장 예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의 메모리가 좋고 TSMC의 로직도 좋다면 반도체 업사이클이 진짜라는 확인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같은 방향이면 시장은 반도체 섹터를 더 강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애매하면 시장은 방향을 못 잡습니다. 기대는 있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달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월요일 4월 6일 아침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데드라인이 이날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인프라는 안 건드리겠다고 했던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장 없이 공격이 시작되면 유가가 또 한 번 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분위기가 잡히면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뉴스와 유가입니다. 이번 주 전체 분위기가 여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철강 제품이 15% 관세도 시행됩니다. 철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일정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화요일 4월 7일은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F가이드 기준 컨센서스 매출 115조 5천억 원, 영업이익 40.5조 원.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확인했다고 바로 버튼 누를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수요일과 금요일에 더 큰 매크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숫자를 보고 흥분하기보다 메모를 해둔 날에 가깝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강한지, 메모리 업황이 얼마나 센지 이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4월 8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4월 9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진짜 분기점입니다. 3월 회의가 이란 전쟁 직후에 열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준이 전쟁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문장 하나하나에 묻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장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뉘앙스가 보이면 시장은 금요일 전에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의사록 해석부터 찾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4월 9일 이날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낮에는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행사 하나가 아닙니다. 기아 송호성 사장만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포티투다 박민우 사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잭 제코스키까지 총출동하는 그림입니다. 자율주행 로드맵, 아틀라스 로봇 상용화 일정,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AI 파트너십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온다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전반에 모멘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과 AI까지 엮이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한국 시간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코어 PC와 GDP 수정치가 동시에 나옵니다. 코어 PC 23.0%, GDP 0.7% 예상. 이 숫자들이 예상대로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서사가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PC가 3.0%보다 높게 나오면 금요일 CPI 전에 시장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게 나오면 금요일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옵션 만기일까지 겹칩니다. 장막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쁩니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주는 그냥 일정이 많은 한 주가 아닙니다. 육아에서 시작해 금리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체인이 하루 단위로 시장을 흔드는 주간입니다. 월요일은 육아의 방향, 수요일은 연준의 생각, 목요일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산업 모멘텀, 그리고 금요일은 최종 확인. 말 그대로 폭풍의 한가운데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지난주 반등을 쉽게 믿기 어려운지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실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최종 보스는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조용히 돈이 쌓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마지막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금요일 4월 10일 이번 주의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저녁 9시 30분 미국 3월 CPI 발표입니다. 예상치는 전년 대비 3.3%, 코어 CPI는 2.7%입니다. 2월이 2.4%였으니까 만약 이번에 3.3%가 찍힌다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번 주 내내 쌓여온 불안감을 확인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높냐 낮냐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에서 한번 흔들렸습니다. 고용은 강했고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 말은 곧 시장이 지금 좋은 뉴스보다 금리 부담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CPI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그럼 아직 희망은 남아있구나 하는 식으로 랠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숫자는 그냥 경제지표가 아닙니다. 이번 주 전체 스토리의 결론 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날 TSMC 3월 매출도 나옵니다. 전년 대비 29.9% 성장 예상입니다. 이 숫자는 AI 반도체 수요의 온도를 확인하는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강하고 TSMC의 로직까지 같이 강하다. 그러면 반도체 업사이클은 한쪽 자리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둘이 엇갈린다. 그러면 시장은 또 고민에 빠집니다. 메모리는 좋은데 로직은 애매한 건지, AI 수요는 있는데 전체 업황은 아직 덜 따라오는 건지 방향을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CPI만 보는 날이 아닙니다. TSMC까지 같이 봐야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도 붙습니다. 예상치는 52.0, 지난달 55.5에서 더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심리 지표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갑을 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외식을 줄이고 있고 자동차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인 지수에서 50위까지 내려온다는 건 소비자들이 체감 물가와 경기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가 식으면 기업 실적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인플레이션, 반도체,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덮치는 날입니다. 진짜 최종 보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번 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에 유가 방향이 잡히고 수요일에 금리 방향이 드러나고 금요일에 최종 확인이 나옵니다. 이 세 방향이 같은 쪽을